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제12대 이사장 김영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사회주의 영향으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순수한 학생들의 운동이 아니고 오로지 사회주의 영향으로 일어났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1989년도 역사 비평 4집과 5집에 보면은 광주 학생 운동은 배후 조정이나 단순한 민족 감정의 폭발이 아닌 사회주의 청년 운동의 지도력이 학생들의 주체적인 투쟁 역량과 결합하여 일어난 조직적인 운동이다. 또 어떤 분은 1920년대 후발 마르크스주의적 학생 비밀 결사의 효시이며 성진애가 그 효시이며 대규모 학생 대중학 투쟁의 지도자를 양성해낸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의견들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1919년 3.1운동 이후 그리고 또 그 전에 1917년 러시아 혁명 이래로 유럽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새로운 조류의 학문이며 신사상이었고 신과학이었습니다. 1926년에 그 사회주의와 또 학생층의 주류를 이루어서 우리나라의 60만 세 운동을 이끌어 거부감 없이 수용되었던 사조였습니다. 이후 사회주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1927년 신간회라는 단체가 조직되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민족 지도계층의 지도적 역할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배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정치적으로 악랄한 식민지 무단 정치, 그리고 또 문화정치 3.1운동 이후에 문화정치에 입각한 산미 증식계획, 이런 경제적 수탈이기도 했지만은 당시에 조선어 교육 금지, 또 인문사회 과학 교육의 미달이랄지 이런 그 문화적인 정신적인 측면에 박탈이 크게 이렇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당시 부유 계층 중에서 어떤 계층은 이제 일본이나 미국 이런 그 유학을 통해서 그 욕구를 충족을 하였지만은 대다수 조선 국민들은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보통 교육이라도 받고 싶어 했던 그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1925년에 취학률을 보면은 초등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인의 6분의 1, 중등은 거의 100분의 1, 여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대학은 1924년에 서울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처음 시작됐던 겁니다. 당시 학생들은 사회주의를 새로운 학문으로 받아들이면서 3.1운동 이후에 일제 식민지화 투쟁의 방법으로 비밀 결사 조직과 동맹휴학의 형태로 전개했습니다. 조직과 투쟁에서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시 1920년대 말에 사회주의 청년단체가 전국에 한 250개 정도 되었는데 광주에는 한 20개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청년회, 광주 청년동맹, 전남 청년동맹, 이런 것들인데 성진에도
어떻게 보면은 맹유중앙본부에 있었던 최규창, 그리고 전남청년연맹위원장이었던 장석천, 이런 학생들을 어떤 뭐 주도로 해서 성진회가 만들어졌던 것이고, 독서의 중앙에도 1929년 6월에 만들어지면서 그 장석천 계열의 장제성이 중심이 되었고, 또 그에 다른 분들이 많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독서의 중앙에도 만들어졌던 겁니다. 사실 독서의 중앙에도 마르크스주의 연구의 보급, 그리고 그 실행, 민족해방, 그리고 공산주의 선전보급과 연구 방법, 지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목표였던 것을 보면은 사회주의와 연관을 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서의 중앙회가 이 맹의를 식민지 노예 교육의 거부 투쟁으로 발전시켰고, 1929년 11월 3일 1차 시위 때 장제성, 장석천, 나승규, 국채진 등이 투쟁 대상을 일본 학생에서 항일 독립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날 11월 3일 그 점심때 흥학관에서 결의사항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광주를 벗어나 전국적인 투쟁 확산에 사회주의 조직 계열이 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1930년 1월 이후에 서울 지역의 여학생 중심의 2차 서울 시위 때에는 사회주의 계열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에트, 러시아 사수, 이런 구호나 또 적기가 등장한 것은 계급투쟁화의 오류이기도 하지만은 사회주의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표명이기도 합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시간이 갈수록 사회주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월에 계획적인 시위가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 식민통치 반대, 이런 구호를 나서게 되는데, 그때 중앙청년동맹의 지도가 있었고, 또 12월 달에는 신간회와 청년동맹의 지도로 해서 조선민족 만세, 피압방 민족 해방, 이런 구호가 등장하게 되고, 1930년 1월에 들어서게 되면은 신간회와 청년동맹의 지도에 의해서 제국주의 타도, 무상계급, 해방만세, 이런 구호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회주의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더 개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30년 1월 달에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2차 시위운동 때 피압방 민족 해방 만세, 무상계급 혁명 만세, 바로 그 이화여전 시위 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사회주의 영향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주의 물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2000년대에 들어서서 조덕걸 교수는 광주 학생운동을 오늘날 좌우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김성민 교수는 1929년 11월 27일 이후에 보통학교라면 오늘날 초등학교가 되겠죠. 초등학교가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는데, 이 배후에는 사회운동 조직이 그만큼 지도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순수한 입장에서 식민지 자본주의 모순에 반발해서 독립과 해방투쟁의 사회주의 그 이상의 관심을 우리가 둬야 되고, 또
계급투쟁보다는 사회주의 독립투쟁의 목표가 당시에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보훈처에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으로 서웅받은 자를 364명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전체 독립유공자 수가 17,000명인 걸 생각하면 불과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퇴학자가 거의 강제 퇴학자가 500명, 자진 공고 퇴학자 300명까지 합하면 900명, 그리고 무기정학자 2,300명을 더하면 3,200명까지도 되는데, 서웅받은 자가 겨우 2%인 364명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적은 숫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3.1운동 때 약 6,000명, 국내 항일운동에 3,000명, 9,000명이 되는 그 유공자 가운데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너무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까 그 이유가 사회주의라는 그 모습과 그 낙인으로 그만큼 서운을 못 받았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주의를 그 당시에 계급투쟁 또 자원논리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학생운동의 자체 투쟁력 축적과 식민지 지배 모순에 대한 학생들의 민족의식의 분출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사회주의 영향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